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와줬어요. 네. 이대로 시장이 더 올라줄 수 있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무려 11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찍히고 있거든요.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한 7천억 원 가까운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 수급 4월 안에는 무조건 돌아온다라는 말씀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김영민의 시장직설 주제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직설 주제는 안도랠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안도랠리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국내 증시보다 성악개미분들께 미국 증시 무조건 올라가니까 배팅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며칠 전에도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그때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기회,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회복이 좀 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알파벳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알파벳 주가가 상승을 좀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빅테크 기업들 주도로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 전환이 좀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시장으로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1거래일 만에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4월 한 달 동안에만 10조 원이 넘게 외국인들이 투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매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오늘 하루 매수 찍혔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기조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거죠. 매크로 이슈들이 점점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미중 간의 대화에 이제 물꼬가 좀 트이고 있고 진실 게임 공방을 하는 것처럼 중국 쪽에서는 대화한 적 없다, 협상한 적 없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중국과 협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4월, 5월 달에 분명히 미중 간의 협상이 개시될 거다라는 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 이제 발목을 좀 잡았었던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는 글로벌 펀드 자금들의 위험 자산 축소, 특히 주식시장 비중 축소와 상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큰 악재라고 했었던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충격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이다. 아직 조금 이런 시간이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5월을 앞두고 항상 셀인메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오히려 올해는 바인메이, 5월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좀 집중하시면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안도랠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다음 주를 또 대비해서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후장에 열심히 종목들을 조금 편입 좀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도랠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증시와 함께 우리 시장도 훈풍이 좀 이어지기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향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이죠? 사실 이런 종목들을 놓쳤다는 건 정말 굴욕적이에요. 영민한 투자 시간에 하나솔루션을 놓쳤다는 거는 정말 좀 굴욕적인데 사실 이건 제가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과연 얼마나 갈까에 대한 약간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대장주 하나솔루션이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1분기 때는 실적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적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주 빠르게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됐고 영업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3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좀 됐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3,500% 관세를 부과한다. 반사소외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더 결정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은 하나큐셀이라고 하는 이 태양광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어 있는 원료부터 해가지고 원부자재 공급, 그다음에 셀, 패널까지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태양광 시장의 이제 부활과 가장 좀 맞닿아 있는 기업이다. 거기다가 실적까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서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가장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쪽 종목들이 전체가 다 좋아진다기보다는 어쨌든 하나솔루션이 그동안에 또 하나그룹주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지주회사 하나부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온갖 하나 붙어 있는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
하나솔루션만 못 가고 있다가 지난주,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지금 50% 가까운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하나솔루션은 뭐 기관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의 러브콜을 가장 좀 강력하게 이제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친환경 섹터,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그리고 ESS까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중에 뭐 하나솔루션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풍력, 태양광 그리고 ESS 제가 요즘에 또 ESS하고 원전을 가장 좀 많이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쪽의 종목들을 다음 주를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한화솔루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이 종목이에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좀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전력 인프라.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쪽에서 특히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데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뒷걸음질을 쳤었는데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선두로 해가지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일단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하나솔루션도 한 2주, 3주 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딱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시장 수급이 집중이 돼버리니까 시세가 나오는 데는 뭐 1, 2주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LS 일렉트릭도 한번 보시면은 연초에 또 LS 일렉트릭은 뭐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2월 달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30만 원을 넘었었던 기업이 15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다가 오늘 지금 19만 3천 원,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나솔루션처럼 LS 일렉트릭도 주가 뭐 올라서는 데는 1, 2주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LS 일렉트릭은 또 미국 현지법인 준공이 이제 끝났잖아요. 향후 3년 동안의 해외 생산 비중과 해외 수출 비중을 70%를 맞추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좀 했기 때문에 관세 우려를 또 벗어날 수 있고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이제 교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픽아웃에 대한 우려, 관세에 대한 충격 이런 모든 악재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LS 일렉트릭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21% 수익 중에 있습니다. 매니저님 계속 원전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또 원전주들이 올라주고 네, 있어요. 호재가 좀 있었죠. 간밤에 이제 체코, 투쿠반이 이제 대규모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 체코 이제 반독점 당국에서 프랑스의 이제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일단 5월 7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만큼 총 26조 원 정도 규모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코리아 원팀이 최종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다만 오늘 주가 흐름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뭐 전형적인 또 K세론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깜짝 놀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가 되려 오늘은 한 3% 정도 또 빠르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세론되면서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워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던 조선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쪽 종목들이 이제 조금 쉬어가면 결국 친환경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되면서 원전 기업들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어떤 대선을 잡던 간에 사실상 이 원전을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해외에 대한 어떤 수주를 이제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도 AI와 같이 가는 이제 시장 트렌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AI로 인해서 대규모 이제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수급원의 가장 확실한 이제 대안으로 원전이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와 SMR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오늘은 조금 세론되면서 음봉 조정이 이제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뭐 5월 달 본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또 추세적인 이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서 최고가 대비 한 21%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조금 더 간다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 정고점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5월 초까지 계속해서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5월까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인벤티지랩이 88%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어제도 리뷰했었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딱 2주 만에 무려 88%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비만 쪽에 지금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격돌을 하고 있다. 서로 경쟁적으로 임상 결과 발표하고 또 풍모허가 신청하고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좀 됐었고요. 특히 또 어저께는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청소년한테도 처방을 좀 해야 된다. 사실 뭐 이게 뭐 도의적으로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위고비 뭐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청소년한테도 처방을 할 수 있게 좀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국내에 했다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노보노디스크와 위고비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거든요. 오늘도 인벤티지랩은 16% 정도 급등세가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이제 구간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위치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를 절대 권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비만 치료제 쪽은 또 펩트론 결국에는 장기약물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또 펩트론은 내일부터 개막하는 AACR에서 또 긍정적인 어떤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차세대 ADC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결과 발표가 이제 예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D&D 파마텍이 또 주가가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쪽에서 주력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를 공급하는 양사,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쪽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윙이 7% 수익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수혜로 AI 소프트웨어 또 AI 솔루션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기업들이 정말 좀 철저하게 소외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HBM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고 미국에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 오늘도 알파벳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캐펙스를 오히려 71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늘리겠다라는 거.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하드웨어 기업들도 또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대표적으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LS 일렉트릭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도 결국 하드웨어 단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AI 트렌드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HBM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인 테크윙 주가도 충분히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한 7%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목표가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뭐 4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4만 원짜리가 회복되면 낙폭과대 구간을 이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새로 회복되는 이제 초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4만 원까지 유지를 좀 하면서 테크믹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오늘 또 하나비전이 또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HBM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가격 반격, 특히나 AI 진영 안에서도 하드웨어 기업들도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윙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다음 주는 또 중간에 막 노동절도 있고 네. 뭐 징검다리 휴장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또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 수혜주 중에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2,340원 현재가로 핑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종목은 이미 4월 16일 날 지난주에 한번 네. 소개를 해드렸다가 소개해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30%가 넘게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주가가 고점 찍고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요. 더 큰 상승 파동이 저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이름을 딴 트럼프 코인을 만들었잖아요. 그 트럼프 코인이 ETF에 뭐 편입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보유자 200여 명을 모아가지고 비공개 회식 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 간의 이제 정책 경쟁이 시작되면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과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증권사 센터장들하고 또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STO와 관련된 얘기들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들 수익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 수수료만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한계에 좀 봉착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이제 계속 개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유력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후보군이 바로 STO. 토큰 증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토큰 증권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이제 핑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도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바로 핑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한번 조정이 좀 진행된 자리에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상승 파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핑거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 네. AI 진행이 좀 살아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종목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하나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32,250원 현재가로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실 필옵틱스하고 캠트로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유리기판과 유리 인터포저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공급망 안에 이 필옵틱스와 캠트로닉스가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배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다가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또 많이 받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또 반토막 정도 조정이 좀 났고,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악재도 있었고, 또 상호 관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품목 관세 매길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발목이 좀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중국 쪽에서도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1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관세를 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어제 저녁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반도체가 없이는 AI 산업을 이제 부흥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산업에 대한 이제 업황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외부적인 어떤 변수, 이런 정책적인 이슈나 관세 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못 움직였다라고 보면, 투자 심리만 좀 회복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흐름들이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차세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기술에 대한 거, CXL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가는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GV 공정에서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필옵틱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했다가 리바운드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을 챙기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필옵틱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